전일교육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소위 안들이 나오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당면한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인구가 늘지를 않고 오히려 이제 줄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오랜 동안 사실 인구 감소가 나라 발전에 경제에 특히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미 소위 출산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1985년 정도 됐을 적에 한 가족 2인 자녀 가족으로다가 이미 돌입한 나라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별로 참 생활의 여유가 없고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퍼캐피타 GDP의 개념만 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높지 않으니까 자꾸 산하 제한을 강조를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1985년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 출생률이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정부가 감지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95년도까지서 계속 이 산하 제한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1995년 이 무렵에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1.5 정도로 돼버린 겁니다. 그때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떠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못해가지고 이제 2000년대, 2004년 이 무렵에 와서 드디어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이 출생률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 이 복지부 안에다가 인구정책실이라는 걸 둬가지고서 이제 출생 장려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뭐 돈은 보도된 바에 가면은 뭐 130조 가까이 썼다고 그러는데 출생률을 올리는데 하등의 기여를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뭐 이 출생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단순하게 금전적인 효과만을 갖다 노리고서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이 소위 노동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현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벌써 한 30만 명 이상 노동인구가 지금 부족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되고 이 후속 이 노동력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한국 경제도 한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된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일본이 70년대 말에 이미 시작된 소위 노령화와 이 저출산율 이런 거를 알면서도 정치권이 전혀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가는 그런 소위 그 참 좋지 못한 그런 과정을 갖다 겪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내가 염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출산율을 올려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출산율이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1 이하로까지 내려가 버릴까요? 아마 금년에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1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소위 우리나라가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가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출생률 문제를 관련해 가지고서 이 복지부 차원에서 단순히 무슨 이게 복지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출생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택을 해 가지고서 이 출생률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갖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걸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소위 부부들이 애를 안 낳는다. 우리나라에 뭐 30대까지 보면은 미혼 여성이 20% 가까이 되고 결혼하신 분들도 뭐 한 20%가 애를 저는 낳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조금 뭐 애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도 하나 이상은 낳지 않겠다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요인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점검해 볼 거고 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식을 나처럼 살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낳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소위 젊은 부부들의 심정이고, 흔히들 얘기해서 뭐 주택도 하나의 큰 요인이 돼서 이 젊은 세대가 주택을 제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 하나요. 그것 하나의 요인이지만 제일 중요한 요인은 저는 교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이 불평등해가지고서 이 불평등을 갖다가 아주 고정화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세태다 이거예요.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공교육은 점점점 취약해지고 이런 데서 결국 와서 이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떨어지는 것이 아마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것이 뭐냐. 젊은 세대 최근에 와서는 부부가 같이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은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돼가지고 참 지식이 있는 저희 여성들이나 그렇지 않은 여성들 전부가 다 직장에 가서 매여야 되게 되는데 애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무슨 이 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복지적인 차원에서 보육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자 애들을 학교에 오랫동안 하루 종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전일 수업 제도를 도입할 것 같으면은 교육의 효과도 거기서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역시 참 돌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역할을 갖다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일교육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벌써 한 10년 전에도 이 전일교육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구행으로까지 제시를 해 봤었는데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 자체도 지금 이런 이 전일교육제, 더군다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전반을 한번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근대국가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전일교육제를 가급적이면 빨리 도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갖다가 확립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토론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도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12개 토론을 하시면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 김미 의원님께서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이 저출생 문제를 다루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육 분야를 좀 제대로 짚어가지고서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일교육제와 관련해가지고서 그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과연 초등학교 지금 입학 연령을 갖다가 지금 현재대로 무슨 만 7세 이것이 꼭 필요한 거니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이 학교를 갖다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이 교육 기간 자체도 이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전일교육제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서부터 중고등교육까지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많은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